마지막 스터디 46장 제네레이터와 에이싱크 어웨이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46장입니다. 868페이지 제네레이터란 ES6에서 도입된 제네레이터는 코드블록의 실행을 일시 중지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제기할 수 있는 특수한 함수다. 제네레이터와 일반 함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함수 호출자에게 함수 실행의 제어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일드라는 걸 통해서 양도를 하게 됩니다. 일드를 할 때에만 제네레이터 함수의 내부가 실행이 돼요. 근데 그 일드에 되어 있는 부분만, 그리고 그 다음 일드가 나올 때까지 하다가 또 다음번 일드를 만나면 멈추고 사용자의 다음번 호출을 기다리게 됩니다. 제네레이터 함수는 함수 호출자와 함수의 상태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함수 호출자가 함수한테 값을 넘기고 제네레이터 함수가 다시 호출자한테 값을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넘어가겠습니다. 제네레이터가 뭔지부터 좀 보죠. 함수의 정의. gen dcfnc라는 함수가 보이는데요. 46-1번 예제. 좀 특이하죠. 여기 별이 붙었습니다. 별이 여기 붙어도 되고 이렇게 붙어도 될 거예요. 아, 밑에 나오네. 46-2번 보시면 별의 위치가 띄어쓰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였어도 되고 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펑션 키워드 바로 뒤에 별을 붙이고 한 칸 띄우고 함수명을 쓰게끔. 이렇게 쓰면은 이게 gen dcfnc라는 애는 생김새가 f별이 붙었죠. 일반적인 함수는 그냥 f인데 제네레이터 함수는 f별이 붙어 있습니다. 열어보면 프로토타입도 다르죠. 일반 함수랑 여기는 컨스트럭터라는 게 붙어 있는데 여기는 제네레이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제네레이터 프로토타입을 열어보면 next, return, throw가 들어있는 게 보이죠. 이 next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벌점 이터레이터가 여기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심벌점 이터레이터가 있고 넥스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터러블 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일반 함수랑은 생김새부터가 다르다. 46-1번 생김새부터 다시 또 봅시다. 좀 전에는 함수 선언문이었는데 함수 표현식의 경우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밑에 보면 똑같죠. 함수 선언문처럼 쓰는데 펑션 키워드 바로 뒤에 별을 붙이는 거죠. 메소드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객체에 있는 메소드에 할당할 때는 앞에 별을 붙여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붙였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띄어 쓰셨네요. 펑션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컨사이스드 메소드 방식에서는 요 뒤에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문법이 안 되고 그냥 펑션 키워드 뒤에 별이 붙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없으면 맨 앞에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스의 경우도 메서드는 똑같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넘어가서 870페이지 화살표 함수는 안 돼요. 화살표 함수는 제네레이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밑에 new 연산자와 함께 호출할 수 없다. 요랬을 때 new 이렇게 하면 컨스트럭터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까 전에 봤었잖아요. 좀 전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원래 컨스트럭터가 들어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작이 안 됩니다. 프로토타입 체인잉상에는 어떨까? 여기 가면 있거든요. 근데 얘 거를 호출했을 때도 안 되는 걸로 막혀 있나 보죠. 아무튼 제너레이터 펑션은 생성 잠수로 쓸 수 없습니다. 클래스로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제너레이터 함수를 호출하면 일반 함수처럼 함수 코드 블록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터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다시 봅시다. 요 제너레이터 함수 일드라는 구문이 또 보이고요. 별이 붙어 있고 안쪽의 내용에는 일드가 3번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보자면 이렇게 동작합니다. 여기서 제너레이터라는 거를 함수 호출의 결과를 제너레이터라는 변수에 담아봤어요. 그럼 제너레이터를 출력을 해보면 얘는 현재 서스펜디드 상태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겠습니다. 제너레이터 로케이션, 스테이트, 펑션, 리시버 이렇게 나와 있고 얘를 넥스트를 호출하면 여기에 이미 프로토타입 안에 넥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호출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호출했을 때 이터러블 돌렸을 때랑 똑같이 동작하죠. 1, 2,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요것만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예전에 이터러블한 객체를 만들 때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리턴에서 막 객체를 반환하는데 넥스트가 있어야 되고 걔가 다시 밸류가 들어있는 그리고 돈이 뭐 이런 애를 반환해줘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밸류가 변경되는 거를 우리가 내부에서 구현을 해줬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a가 1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걸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구현해주기 위해서 뭔가 이 로직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네레이터로 만들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일드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let a가 1이라고 해놓고 여기서 while true로 놓고 매번 일들을 계속 해주면 이 상태에서 next를 계속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갈 수 있어요. 현재는 이 while문에 조건을 걸어놓지 않았으니까 일드가 계속 걸려서 1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훨씬 간단하죠. 요거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변수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 프로퍼티로 접근한 거니까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얘는 이게 지역 변수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얘는 obj.a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데 a 값을 계속 남아 있잖아요. 호출할 때마다 값이 증가를 하는데 그게 obj.a에 그대로 노출돼서 외부에서도 늘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제네레이터는 지금 내부에만 값을 넣어놓고 있으니까 얘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넥스트로 호출할 때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이점? 굳이 객체로 제네레이터 객체를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죠? 그거보다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사용자가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심볼점 이터레이터 자체를 제네레이터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이 내부에서 로직을 짜는 부분이. 그러니까 심볼점 이터레이터에도 별을 붙여서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별을 붙여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내부는 제가 뭐 책에 나오면은 같이 보기로 하고 아무튼 넘어가서 46-7번으로 가겠습니다. 얘는 트라이 캐치로 감싸놨네요. 트라이 캐치로 에러가 있을 때 에러를 던지게끔 해주고 있는데 871페이지 마지막 문장을 보면 스로우 메서드로 호출하면 인수로 전달받은 에러를 발생시키고 undefined를 value property 값으로 true를 don't property 값으로 걷는 이터레이터 리절트 객체를 반환한다. 스로우로 에러를 던지게 되면 돈이 true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트라이 캐치 구문에 대해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좀 전에 문성님 질문 주신 게 내용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심볼점 이터레이터의 역할과 제네레이터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얘는 오직 이터레이트를 하기 위한 목적이고 제네레이터도 이터레이트를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얘는 넥스트로 호출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 심볼점 이터레이터는 기본적으로는 넥스트를 그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순회를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순회가 목적인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중간중간 끊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런 제어권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르지만 제네레이터로도 순회를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얘는 순회도 가능은 하나 기본적으로는 앞에 868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거 제어권을 양도할 수 있다. 이거가 이제 제네레이터의 기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넘어가서 46.4번으로 갈게요. 제네레이터의 일시 중지와 재개. 네, 바로 나오네요. 일시 중지를 하고 재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네레이터는 일드 키워드와 넥스트 메서드를 통해서 실행을 일시 중지했다가 필요한 시점에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일반 함수는 호출 이후 제어권을 함수가 독점하지만 제네레이터는 함수 호출자에게 제어권을 양도하여 필요한 시점에 함수 실행을 재개할 수 있다. 단 일반 함수처럼 한 번에 코드 블럭이 모든 코드를 일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드 표현식까지만 실행한다는 겁니다. 저희 예제가 너무 간단해서 그런데 일드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복잡한 로직이 있고 일드가 있어요. 다시 또 복잡한 로직이 있다가 일드가 있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넥스트를 호출했을 때는 여기까지만 실행되고 다음번 넥스트를 실행할 때 비로소 여기서부터 이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또 다음번 넥스트 할 때 이어서 여기서 실행하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값을 받아서 A는 이렇게 받아서 그 값을 여기다가 이용을 하고 B는 또 받아서 그 값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보면 gen.next 처음에는 그냥 넥스트를 한번 무조건 해줘야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은 1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호출할 때 넘겨준 값이 A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드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대입 연산자가 오른쪽을 먼저 읽고 그거를 여기다가 할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당하기 전까지만 실행하고 일들을 만나니까 멈춰요. 근데 다음번에 호출할 때 A가 넘어가면서 A의 값이 10이 들어간 채로 그 뒤부터 로직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2에서 12가 나온 거고, 다시 할 때는 이번에는 여기에 B의 값이 들어가요. 이번에 20을 넘기면 23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값을 넘겨받았다가 다시 그 값을 넘겨줬다가 이 주고받고가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아마 조금 있다가 또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계속 읽어봅시다. 873페이지 가서 넥스트 메서드로 호출하면 일드 표현식까지 실행되고 일시 중지된다. 서스펜드. 이때 함수의 제어권이 호출자로 양도된다. 이후 필요한 시점에 호출자가 또다시 넥스트 메서드로 호출하면 일시 중지된 위치부터 실행을 재개해서 다음 일드 표현식까지 실행되고 또다시 일시 중지된다. 이때 제네레이터 객체의 넥스트 메서드는 밸류 돈 프로퍼티를 갖는 이터레이터 리절트 객체를 반환한다. 그래서 이터레이터랑 겹친다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굵은 글씨만 보면 제네레이터 객체의 넥스트 메서드에 전달한 인수는 제네레이터 함수의 일드 표현식을 할당받는 변수에 할당된다. 요건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예시이고요. 그게 874페이지 예제 4-46-9번에 똑같이 나오네요. 일드 1을 하고 x를 받아서 그거를 다음번에 y에다 넣고 했는데, 처음에 호출을 했을 때 넥스트를 해주면 1인데 그 다음에 10을 넘겼더니 이 10이 여기에 x에 당기면서 두 개가 더해서 20이 나오게 되고, 밸류 20이 나오게 되고, 다시 20을 넘겼더니 그게 y에 들어가서 10 더하기 20해서 30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너레이터의 활용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터러블의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한 이터러블을 생성한다라고 합니다. 인피니트 피보나치라는 거는 보니까 즉시 실행 함수 안에 프리랑 커런트라는 변수를 넣고 만들고, 심볼점 이터레이터로 디스를 반환해주고 넥스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걸 자체로 그 이터러블한 객체가 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건데, 밸류에 커런트가 있고 돈의 디폴트로 펄스인 채로 가는 거죠. 돈 프로퍼티를 계속 생략해서 무한히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이 상태로 for of만 그냥 호출하면 이게 기본적인 이터레이트 동작인데, 아무튼 제네레이터로 한번 똑같이 구현을 해보자 해서 46-11번. 훨씬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요렇게 좌우로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인피니트 피보나치 여기 제네레이터 있는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while문 하나만으로 일드를 해주는 것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됐죠. 여기 넥스트를 하고 심볼점 이터레이트에 리턴 디스하고 넥스트 만들어주고, 이런 거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값에만 신경을 쓰면 되죠. 다음번 값이 기존 값으로부터 이렇게 늘어나면 돼 라고 일드 커런트만 해주고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됐죠. 네, 그래서 여기도 돌려보면 똑같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코드도 짧고 훨씬 명확하게 됩니다. 비동기 처리로 바로 갑니다. 46-12번. 노드 패치는 필요 없다. 네, 패치가 있으니까. 패치를 어디서? 여기 제이슨 플레이스홀더 tpcode.com todo스의 1 가져오는 게 있나 본데, 요 한번 먼저 가봅시다. 이 데이터가 뭔가 요런 게 있네요. 뭔가 그 테스트를 위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오픈 API 소스인가 보죠? 순서대로 막 늘리면 마음껏 무한히 생성되는 그런 건가? 몇 개까지 있는 건가? 100개는 있을 것 같고, 500개 가볼까? 200개. 200개는 있네요. 네, 아무튼 여기 이 URL에 접근해서 리스판스를 받아오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이 async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어요. async라고 하는, 우리가 앞으로 볼 async 명령어가 아니라 이거는 좀 그러네. asyn까지 합시다. 키워드가 겹쳐가지고 좋지 않을 것 같아요. async가 예약어가 아닌가 보지? 아무튼 제네레이터 펑션을 받아서 얘는 제네레이터를 만들어줍니다. 함수를 호출해야 제네레이터 객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제네레이터를 만들었고, 리졸브가 됐을 때 할 동작 콜백 함수를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아규먼트를 받아서 넥스트를 호출해주고 있어요. 그럼 넥스트를 호출해준 리절트에는 이런 게 들어가겠죠? 밸류랑 돈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요 구조분해 할당한 걸로 이렇게 놓고 보면, 돈이면 밸류를 반환하고 끝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밸류에 프라미스를 태워서 다시 그 프라미스로부터 결과를 받아서 온 리졸브들을 다시 호출하게끔 해주고 있네요. 이 다시 호출한 거에 의해서 넥스트가 다시 호출이 되겠죠? 근데 패치가 그렇잖아요. 리스판스를 받은 거를 제이슨으로 다시 바꿔줬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만 한 거네요. 그렇게 해서 투두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게끔 다시 원본으로 그냥 돌려볼게요. 여기서 리턴으로 리스판스를 해볼게요. 왔다. A가 왔을 때 이 리절트 값을 이렇게 값을 보면 여기가 지금 리스판스가 있고 그러면 얘를 다시 파싱을 해줘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이는 거죠. 요거를 태우는 거를 일드로 간단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제네레이터에서. 그러니까 지금 비동기 처리를 2번 한 거예요. 그 비동기 처리 2번을 프라미스 덴을 태우지 않고 그 제네레이터 함수 안에서 일드만 가지고선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프라미스는 딴 데로 보내놓고 그 프라미스 딴 데로 보낸 걸 재활용해서 함수를 여러 번 만들지 않게 그러니까 덴이라고 하는 구문을 여러 번 쓰지 않고 그냥 일드만 가지고선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프라미스를 구현하는 부분은 이쪽으로 빼놓고 여기서는 일드만 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또 제네레이터를 하나를 더 감싸서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뭔가 지금 이 에이싱크라는 거를 리스트의 데이터를 뭐 10개를 가져와라. 근데 하나씩 해서 10개 호출해서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얘를 감싸는 제네레이터 10개를 또 만들 수 있겠죠. 내용이 그런 좀 복잡해 보이는 거 아마 지금 이게 뭔 소리야 하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 잘 쓰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던데 어떤 때 잘 쓸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해하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터레이트를 하는 용도뿐만이 아니라 제어권을 넘겨주고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제네레이터라는 녀석이 있구나. 그 정도 감만 잡고 가셔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당장은 878페이지에 46-13번 예제에 나온 게 코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요 녀석이 좀 전에 한 거, 요 에이싱크라고 만들어 놓은 제네레이터 실행기의 동작을 해주는 녀석이에요. 프라미스로 덴을 태워서 해주는 거죠. 그냥 다음번 거를 일드 호출해주는 요거를 감싸면 똑같이 동작이 되겠죠.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467페이지에서 맨 밑에서 에이싱크 함수와 같은 제네레이터 실행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필요하다면 코어 라이브러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네레이터는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보고 계시고요. 에이싱크 웨이트로 바로 가겠습니다. 에이싱크 웨이트로 넘어가서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동기처럼 동작하도록 구현을 했지만 코드가 무척이나 장황해지고 가독성도 나빠졌다. 그래서 2017에서는 제너레이터보다 간단하고 가독성 좋게 비동기 처리를 동기처럼 동작하도록 구현할 수 있는 에이싱크 어웨이트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만세. 이때부터 우리의 코드가 굉장히 간결해졌죠. 에이싱크 어웨이트의 출현 이후로. 네. 좀 전 코드를 다시 구현한 게 요거래요. 앞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요 제너레이터 실행기는 빼고 요것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됩니다. 뭐 생김새가 비슷하긴 하죠. 근데 에이싱크 어웨이트는 펑션 앞에 에이싱크가 붙었고요. 그리고 일드를 해야 될 구분이 아니라 대신에 어웨이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일드를 비동기로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프라미스에 대한 구문을 이 CO라고 하는 애, 아까 만들었던 에이싱크라고 하는 애한테 숨겨놓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요 일드 구문만으로 비동기가 처리되도록 했지만 얘는 구문 자체가 처음부터 생김새부터가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어웨이트가 비동기 처리를 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비동기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렸다가 그 응답 결과를 여기다 넣어라. 또 비동기 처리를 하면 기다렸다가 응답이 오면 그때서야 이 어웨이트를 지나서 그 값을 투두에 넣어라. 이런 얘기가 돼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구문이 되겠습니다. 보면 require를 빼고 실행을 해보면 잘 실행이 되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요거랑 다시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함수를 빼놨으니까 그렇지 이 내부에서 일들을 할 때마다 이 제네레이터를 프라미스를 받아다가 요 안에서 구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제네레이터도 처음 등장했을 때 프라미스와 제네레이터 가지고 와 우리 드디어 비동기를 동기적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그런 길이 열렸구나 라면서 개발자들이 많이 환호를 했는데 에이싱크 웨이트를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했죠. 그 덕분에 또 반대로 제네레이터 써보니까 이건 너무 힘들다 머리 아프다. 다음 46-15로 넘어가서 에이싱크 함수 선언문 내용을 보면 에이싱크 함수는 결과적으로는 프라미스입니다. 그냥 이 리스판스가 있는데요. 처음에 프라미스가 떴죠. 이게 뭐냐면 이 전체가 프라미스다라는 거거든요. 이 프라미스 내부에서 값만 추출한 거예요. 내부적으로 동작은 계속 프라미스로 동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6-15번 보면요.
async 함수 선언문 앞에 async를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했을 때의 결과는 프라미스로 반환이 되고 리턴된 1을 가지고 then을 태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프라미스이기 때문에. 다시 또 async 함수에 bar을 넣었는데 이 bar은 뭐야? 똑같은 구문인데? 아, 함수 표현식. 네. 화살표 함수로도 할 수 있다. async는. 그리고 메서드는 앞에 async가 붙으면 되고 클래스에도 메서드 앞에 async가 붙으면 async가 된다. 간단하죠? 컨스트럭터는 async로 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46-16번 880페이지에 나옵니다. 컨스트럭터는 async로 쓸 수 없습니다. 다른 메서드들은 다 쓸 수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생각해보면 컨스트럭터는 이 인스턴스를 초기화하는 동작인데 초기화할 때 뭘 기다렸다가 값을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로직을 세우게끔 허용을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뭔가 초기화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거죠. 에이싱크를 허용했다가는 끔찍한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인스턴스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빈객체라도 있어야 뭔가 이 빈객체를 가지고 다음번 줄이 넘어가서 이 다음번 줄에서 어떤 변수를 처리를 할 텐데 응답이 와야 이 빈객체라도 생길 거 같잖아요.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new a 뭐 이렇게 호출했는데 이게 바로 이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호출한 결과를 여기다 a에다 담아라 라는 로직이잖아요. 근데 컨스트럭터 자체가 어떤 값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펜딩 상태로 있어요. 그러면 요 뒷줄에서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도 그럼 여기서 어웨이트를 걸어줘야 되는데 이 어웨이트를 걸기 위해선 또 그보다 상위 스코프의 에이싱크라는 명령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꼬이는 거지. 전역 스코프에서는 그럼 얘를 호출할 수 없는 건가? 했더니 그러면 안 되겠는데 해가지고 없앤 것 같아요. 아무튼 어웨이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웨이트 키워드는 프라미스가 세틀드가 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세틀드 상태가 되면 그제서야 리졸브한 결과를 반환합니다. 어웨이트 키워드는 반드시 프라미스 앞에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프라미스 앞에서만 사용 안 해도 되지 않나요? 1 해볼까? 되는데? 됩니다. 프라미스 앞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디서든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값이 오기만 하면 돼요. 프라미스 앞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 것 같아요. 어웨이트가. 그래도 그렇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넘어가서요. 어웨이트 키워드는 다음 실행을 일시 중지시켰다가 프라미스가 세틀된 상태가 되면 다시 재개한다. 예제 46-18번. 어웨이트가 있고 프라미스가 있고 리졸브를 언제 하냐면 리졸브 1을 언제 하면 3초 뒤에 하죠. 그리고 여기 2초 뒤에 하고 1초 뒤에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의해서 프라미스가 실행이 되면서 요 구문이 바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셋 타임아웃이 걸리면서 1초 뒤에야 리졸브가 되면서 이 프라미스가 펜딩에서 세틀드가 되겠죠. 풀필드가 되겠죠. 그러면 그제서야 이 값을 어웨이트를 넘어가서 그 반환된 값 1이라는 값을 a에 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서 대기하다가 3초 뒤에 1이 a에 할당됨 되고 다음 줄로 넘어감. 여기는 똑같이 대기하다가 2초 뒤에서야 비로소 2가 할당되고 b에 할당되고 다음 줄로 넘어가죠. 같은 식으로 c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6초가 소요가 됩니다. 이제서야 나왔죠. 네. 근데 그 다음 거를 보면 넘어온 값을 바탕으로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46-20번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웨이트를 걸어놓고 리졸브가 된 값을 가지고 처음에 넘겨준 값을 바탕으로 리졸브를 시키고 그 값을 a에 담았다가 a 더하기 1, b 더하기 1 이렇게 이전 값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동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뭔가 이거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딜레이 함수는 n 받아다가 요거로 가는 거죠. n이랑 타임아웃 받아다가 이렇게. 그러면 얘가 n 콤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숫자를 좀 줄여봅시다. 200으로. 그러면 여기 됐죠. 요건 그냥 요거를 함수로 뽑아낸 것 뿐이에요. 지금 한 거는. 넘어가서 에러 처리를 갈게요.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 많아요. 근데 시간 많으면 일찍 끝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무도 말은 안 했지만 빨리 가볼게요. 트라이 캐치로 감쌌습니다. 트라이 캐치 그래서 캐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이싱과 웨이트에서 에러 처리는 트라이 캐치를 쓸 수가 있다. 46-22번 예제를 보면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서 트라이를 바깥에서 감쌌어요. 트라이 캐치 감싸놓고 어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러가 나면 이 에러를 캐치를 타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에러가 있으면 다시 또 트라이 캐치를 타서 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라이 캐치로 위임이 가능하다. 외부로. 에이싱크 함수 내에서 882페이지 맨 밑에 캐치문을 사용해서 에러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에이싱크 함수는 발생한 에러를 리젝트하는 프로미스를 반환한다. 네, 그래서 아예 바깥에서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캐치를 완전히 밖으로 뺄 수도 있다. 전체 바깥에서 에러 처리를 모든 에러 처리를 다 해줄 수 있게 제일 바깥에다가 또 캐치를 두든 트라이 캐치를 두든 해가지고 해서 에러 처리를 한 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에이싱크 어웨이트를 쓸 경우에도. 쉬었다 갈까요? 47, 48 하면 끝인데 쉬지 말고 쭉 달려서 빠르게 끝낼까요?